성교통이라 하면 관계를 관계를 가지는데 통증을 느껴서 관계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지는 중에 통증도 성교통에 해당하고, 관계를 가지기 전에 불안이나 어, 힘든 예상을 한다든지 아플 것을 예상하는 것부터도 다 성교통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관계에 따른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도 성교통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성교통들은 주로 여성에서 생기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전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교통이 선행된다면 여성의 오르가즘이나 여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성반응도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남성분과 여성분 모두 다 성관계에 불편을 겪고, 심지어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성교통은 이 전문의들에게 정확하게 진찰이나 진단을 받고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부부 생활에 성관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진료를 하면서 이 성교통과 관련해서 정말 성교통은 여성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남성 배우자에게도 무척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성교통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 최근에도 그렇고 정말 한 20년 가까이, 제가 20년 동안 성치료를 하면서 이 성교통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성관계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의 대부분은 성교통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데 관계를 그로 인해서 꺼리고, 그래서 생기는 트러블이 결국은 성적인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교통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발생한 커플이라면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생활에 매우 기본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질성형을 하러 오시거나 또 성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남편분이나 남자 보호자분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이 성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트러블이 생긴 경우에는 남자 보호자분과 따로 이렇게 제가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또 결혼하셨던 그렇지 않던 간에, 결혼하신 분은 더 심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해서 그것도 아기도 낳고 뭐 10년 20년 긴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하셨지만, 남편분 입장에서는 남편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자기를 싫어하는지, 또 자기랑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건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 고통에 휩싸여서 남자분도 정말 힘든 나날을 겪는 분도 많이 봤고요. 결국 섹스리스로 지내면서 부부간에 정말 많은 오해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원인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해결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제게 무슨 어떤 특정 문제가 있어서 수술적으로 치료를 받고 성교통이 없어진 다음에 정말 두 분이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을 때 정말 저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성교통 문제가 있으시면 이 성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만 취급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관련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치료나 수술 등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교통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데, 제가 주로 치료해드리는 성기 구조에 의한 성교통 문제, 즉 수술을 해서 치료해드리는 성교통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체로 한 5가지 정도로 원인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교통의 첫 번째는 다른 성교통과 동반된 경우도 많지만 대개 그 첫 번째를 심리적 문제로 먼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는 그냥 뭐 아주 사소한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또 관계 시 아프면 어떡할까 하는 강박증이나 또 균을 감염받는다든지 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아니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또 그런 무슨 감염에 대한 결벽증들, 사소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생기면 성기의 정상적인 반응이 잘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적으로 이제 더 심한 정신질환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현질환 같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그 자기 성기에 대한 이상 생각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나 성교통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외래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인지치료나 지지치료를 받으시고 별 문제가 없음을 또 지지받으시면 되고, 간단한 약물치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먼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서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받고,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심리적인 지지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통의 두 번째 주 원인 중에는 또 성기의 감염 질환이 성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곰팡이입니다. 진균증. 주로 칸디다라는 곰팡이가 감염이 되어서 성기의 부종과 습진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따갑고 쓰리고 아파서 관계 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진균증이 증식을 하는 이유는 항생제의 복용이나 수면 부족이나 영양 장애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염 질환 중에는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데, 박테리아 감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성감염 질환입니다. 성감염 질환을 STD라고 합니다.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해서 흔히 아는 뭐 매독이나 임질이나 이런 질환은 흔치는 않고요. 주로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교통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 중에는 클라미디아나 마이코플라스마나 유리아플라스마가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감염 질환은 산부인과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셔서 적절한 항생제, 요 균에 맞는 항생제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런 항생제 치료는 이 감염이 확인이 되면 꼭 관계를 가지는 그 남자 배우자랑 여자분이 같이 약을 드셔야 치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매개 질환은 박테리아 감염증은 반드시 같이 두 분이 같이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성교통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헤르페스고요. 또 뭐 성감염 질환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제 몸에 감염됐다가 피곤할 때 발현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성교통의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병입니다. 병적 질환인데, 여기서는 되게 성관계를 했을 때 배 안이나 성기 자체, 질 속의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병적 질환으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반드시 그 산부인과에서 관련된 혈액 표지자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CT나 MRI 검사 등을 다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되면 복강경 같은 치료를 받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자궁내막장을 치료를 하셔야 성교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궁 자체의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자궁 자체의 병으로는 관계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근종이 큰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성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드물게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만일 이런 자궁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근종이 만일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근종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종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 뭐 근종을 수술을 안 하고 다 녹이고 깜짝같이 치료한다는 방법들이 많지만 사실은 올바른 치료는 아닌 거라고 생각 들고요. 검정도 안 되지만 뒤에 다시 더 근종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치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종은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냥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은 요즘은 복강경으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상의를 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수술이 싫어서 수술을 안 하는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곳에 가서 이상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 자체에 어떤 병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질 자체에도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 바깥에 외연부에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 자체의 질환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질 위축이나 이런 게 와서 질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성교통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외연부 질환도 질 입구에 있는 애액분비샘이 다치거나 해서 애액분비샘이 감염이나 아니면 출산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다쳐서 손상을 입었을 때 분비샘이 다쳐서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치료 가능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교통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통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지만 통증은 문제가 있죠. 그 자체로는. 하지만 정상적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은 배란입니다. 배란은 난소에서 알이 자라서 낭포가 형성되고 크게 형성돼서 배란액이 많이 차서 이게 난소 피막이 탁 터지면서 배란 알이 나오는 현상인데 나팔관으로 유도돼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배란 낭포가 많이 자라 있을 때 이 난소 피막이 당기는 현상 때문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계를 가지면 통증이 방사돼서 방사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배란이 일어나면 오른쪽 배가 많이 아플 수 있고 왼쪽에서 배란이 일어나면 왼쪽에서 많이 아플 수 있고 특히 요 난소 피막이 파열되면서 배란 난자가 나와서 배란이 될 때 피막이 파열된 부위에서 아주 공교롭게 재수 없이 조그만 혈관이 같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뱃속에 복강 안에 요 피가 좀 약간 배 안에 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좀 약간 극심한 통증이 배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통증이 있으면서 관계 때 무슨 조그마한 그 꼬챙이나 칼로 찌른 듯한 복통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중단하시고 또 정확하게 산부인과에서 검사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드문 일이지만 이건 치료가 필요 없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란이라서요. 그렇지만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복강 안에 있는 출혈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복강경으로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혈성 황체낭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체낭종이 또 파열되면서 피가 더 뱃속에 생기면 아주 드물게 복강경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문제는
또 배란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생리 때도 생리통이 생겨서 생리통 때 자궁 수축이 생기면서 복통이나 성기 부분의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밑이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허리 아픈 통증이라든지 방광 압통까지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통증이 있으면 생리 때나 배란기 때도 성관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지만 통증이 있으면 관계를 잠시 가지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교통의 주요 원인에 대한 4가지를 고찰해 봤는데요. 제가 5번째 성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검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 2, 3, 4, 5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겪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관계시 통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방문했던 지금까지 제가 한 2만 명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요. 그 중에 수술을 해드린 분이 1만 명 이상이 되시는데 이분들 중에 실제 성교통으로 방문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분들, 또 성교통에 대해서 상의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심리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 성교통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요 문제들에 같이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고 단독으로 있는 문제는 좀 드물고요. 이거는 그냥 동반된 문제입니다. 동반된 문제고 그래서 이걸 빈도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염은 감염증을 치료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감염 자체로 인해서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감염이 된 시기에 염증이 되었을 때만 성교통이 잠깐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도 전체 성교통을 따질 때 성교통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냥 동반된 다른 성교통과 동반된 어떤 현상이고요. 이제 병적인 문제랑 이 성기 구조의 문제만 남는데 생리 현상은 성교통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건 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병적인 문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이나 성근증이나 예액분비샘 손상이나 바톨린샘 낭종이라든지 다른 질의 건조증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예액분비 장애 이런 병적인 문제와 성기 구조의 문제 이걸 따졌을 때 실제 우리가 치료하거나 임상에서 만나는 성교통의 원인은 성기 구조의 문제가 거의 99%입니다. 물론 병적인 문제도 실제 성교통 있는 분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100명당 한 5분 정도 병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고요. 결국 성기 구조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성기 구조의 문제가 가장 많고 성기 구조의 문제와 병적인 문제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된 게 구조의 문제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해서 정말 관계를 꺼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문제는 전체 성교통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되지만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성교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른 정신질환하고 관련된 성교통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면서 성교통이 해소되겠지만 결국은 병적인 문제이거나 성기 구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병적인 문제는 병원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성기 구조의 문제가 결국 대부분의 성교통의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기 구조의 문제로 성교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성관계 시에 아파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아파서 힘들어하고 관계 가지고 난 다음에 성기 부분이 찍혀서 아프고 썰이고 또 소변 볼 때도 따갑고 또 염증이 생겼는가 걱정이 되어서 또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소독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구조의 문제를 보면은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대부분은 다 후엄순 결연의 문제입니다. 이 후엄순 결연이 문제가 되는데, 후엄순 결연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후엄순 결연이 선천적으로 두텁게 당겨서 비우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후천적 협착이나 외과적 수술 후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천적 비우는 뭐냐면은, 이제 선천적 비우를 말씀드리려면은 후엄순 결연이 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후엄순 결연은 우리가 여성 성기에서, 여성 성기는 일단 제1성기가 음액이고요. 음액에서 음액 포피가 있고, 음액에서 달고 있는 소음순이 이렇게 달고 내려와서 오줌 나오는 곳이 있고, 천여막 살이, 천여막 링이 있고, 여기서 후엄순 결연이란 거는, 후엄순이란 것은, 후엄순은 소엄순, 소엄순의 아랫부분이 만나는 곳을 후엄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후엄순입니다. 지립구에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요 후엄순이 서로 만난다 해서 소음순이 뒤쪽에서 서로 만난다고 해서 후를 영어로 posterior 그러고 만나는 곳을 결연을 commisure라고 하는데요. posterior labial commisure라고 합니다. posterior labial commissure, 후엄순 결연이라고 하는데, 이 후엄순 결연은 이 당기는 피부가 형성되지 않은 여성이 성관계에 유리합니다. 이 후엄순 결연이 심하게 형성된 분은 남성 성기가 삽입될 때 이 부위가 찢어지기 때문에 성교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후엄순 결연의 문제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후엄순 결연은 선천적으로는 이게 이 피부 조직이 두껍게 당겨져서 태어나는 경우인데, 후엄순 비율을 갖다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지립구에 있는 당기는 코드다라고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고, 수축륜이다, 또 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선천적으로 요 아래 지립구에서 소음순이 밑에서 만나는 피부가 당겨져서, 이렇게 당겨져서 이게 들어갈 때 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천적인 비유가 문제가 되고요. 여성분들을 보면은 이 후엄순 결연이 전혀 없는 분에서부터 아주 발달해서 두껍게 거의 그 지립구를 절반 다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고 있는 분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막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전혀 삽입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약간 있는 분은 애액이 잘 나올 때는 안 아프고 애액이 안 나오면 좀 아프고, 그래서 그럭저럭 지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럭저럭 지내시다가 이제 후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협착은 뭐냐면은 이 부위가 찢기고 붓고 찢기고 붓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면서 흉터가 형성되어서 엉겨 붙는 걸 말합니다. 흉터가 계속 찢기고 붓고가 반복되면서 더 당기는 현상이 생겨서 통증은 자꾸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또 외과적 수술 후라고 그랬는데, 이 대부분은 뭐냐면은 출산 시에 자연분만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헤엄절개로 여기를 절개를 하고 아기를 받고 다시 여기를 그대로 꿰매주면서 잘 꿰매주려고 더 당겨 꿰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비우돼서 더 당겨져서 결국 출산 전에는 약간 아팠는데 출산 후에는 너무너무 아파서 질은 오히려 늘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가 너무 아파서 관계를 꺼리는 분이 생기는데, 이 출산 시에 봉합하면서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는 질성형을 받으러 가서 질성형을 질속을 정확하게 근육을 강화해서 타이트하게 해드리고
돌기도 형성하고 질축도 바꾸고 해서 성감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수술을 받는 게 아니고, 입구 여기 살을 도려내고, 이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입구 살을 도려내고 입구를 더 꿰매모를 해가지고 오히려 없던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게 다 외과적인 수술 후에 생기는 성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질성형 받으면서도 이 호흡성 교련이 당겨서 꿰매지면 성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성 교련에 찢기는 문제로 생기는 성교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체 성교통의 정말 99%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보통 산부인과를 가시면 간과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트임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성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이런 통증이 없어져야 결국 여성은 다시 오르가즘이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치료에 앞서서 이런 성교통 치료는 최우선시되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성 교련이 당겨져서 생기는 성교통도 있고, 드물지만 요 후엄순 교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런 요 아랫부분 말고 요 윗부분이 당겨져서 아픈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요거를 전엄순 교련이라고 그러고, 앞전자를 써서 전엄순 교련이라고 그러고, 이 후엄순 교련 통증과 비슷하게 전엄순 교련 통증이 있으면 여기도 터주게 됩니다. 터주는데, 전엄순 교련 통증은 아주 드문 일이고요. 있으면 여기가 계속 찢겨서 피가 계속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엄순 교련 통증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 천녀막 링 자체에서 어딘가가 계속 찢기는 경우인데, 이 천녀막이 코드처럼 두껍게 형성되어 있거나 비우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천녀막이 계속 찢기는 현상이 생기는 분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녀막 비우 때문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천녀막 때문에도 또 구조 문제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소음순이 비우한 분 중에, 소음순이 비우하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음순이 관계 시에 딸려 들어가면서 어느 부분이 계속 찢기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음순 성형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성 교련 비우나 호흡성 교련 비우에 의한 파열이나 반복되는 찢기는 현상들은 호흡성 교련 트임 수술을 하는데, 트임 수술은 우리가 호흡성 교련 트임 수술이라고도 하고 후엄순 절개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순 절개술을 제가 빈도상으로 보면 질성형을 하거나 소음순 성형을 하거나 기타 성형을, 질성형 등의 여성 성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감안해 보면, 자기가 성교통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진찰 오셔서 제가 호흡순 교련의 비유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켜 드리고, 호흡순 트임 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율이 질성형을 하는 분들, 질성형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30% 이상에서는 대부분 호흡순 교련 요 트임 수술을 함께 해드리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인 모든 여성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 중에 근 30%에서는 요 호흡성 교련이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성 교련 트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교통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괜히 질건조증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무슨 질에 있는 질환은 아닌지 걱정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문을 찾아가셔서 호흡성 교련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성 교련 절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성교통 문제로 이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대개는 호흡성 교련 비유도 해결해 드리고, 또 소음순이 비유에서 아니면 천연막 살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씩 교정을 하는 것이 치료 효과는 더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교통의 원인과 성교통 원인에 맞는 치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성교통의 원인은 후음성 교련의 비구나 당김, 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직접적인 찢기는 통증이 성교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아프니까 계속 거부를 하고 힘들어하고, 또 배우자도 힘들어하고, 또 그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또 진찰을 가보면 그 입구 부분이 약간 찢겨 있는 거가 또 회복된 다음에 가서 진찰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간과하고 다른 문제를 찾다 보면 그 사소한 그 후음순의 문제라는 걸 모르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는 시간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 부부간에 성관계 없어지고 또 섹스레스 되고 또 좋지 않은 결과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성교통이 있어서 성관계가 약간 불편하다, 성관계 때 좀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진찰 받아 보시고 꼭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교통 때문에 보면 어디 저한테 방문하시는 커플들을 보면 관계를 처음 시작한 커플들에서도 오고요. 그 아주 현명한 일이죠. 처음 관계를 시도했는데도 너무 아파서 삽입이 안 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겁을 먹지 않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아파서 관계를 제대로 못 가지고 침대에서 여자분이 발로 찬다든지 이런 일로 남편분이 속상해서 또 부인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20년 이상 함께 쭉 결혼 생활하고 살았지만 거의 성관계를 못 가져가지고 둘이 다투기만 하고 힘들게 지내시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들은 교정받고 치료받는 것이 성생활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구조적 문제에 의한 성교통에 대해서 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케이스도 말씀드렸는데, 성교통의 실제 대부분은 성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고, 그 중에 대부분은 후음성 교련이 당겨져서 지립구가 찢기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그것이 사소한 현상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후음성 교련 트임 수술을 꼭 받으셔서 성교통을 줄이고 즐거운 성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